2025년 1월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거실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미영이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 도마 위에서 칼이 리듬을 타는 소리, 냄비 뚜껑이 달그락거리는 소리.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62살, 은퇴한 지 2년. 특별할 것 없는 하루의 끝자락.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의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바빠서 자주 전화하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대기업 IT 회사 5년차. 연봉 1억 가까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첫 아이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는 아들. 나와는 다르게 성공한 아들. 그게 제 자부심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이상했습니다. 저 회사에서 나오게 됐어요. 저는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 나온다고. 이직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잠깐의 침묵.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권고사직이에요. AI가 코딩을 대신하게 됐대요. 개발팀 30% 감원이래요. 권고사직. 그 단어가 귀에 들어오는 순간 저는 28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1997년 12월. 저도 똑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김영우 씨, 죄송합니다만. 그 뒤의 말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기억나는 건 그날 밤 집에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제 얼굴뿐입니다. 아버지, 들려요? 아들의 목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 응. 들려. 괜찮아요.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는 것. 그건 괜찮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도 28년 전에 그랬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다가 서서히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누구 전화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1997년 12월에도 저는 아내에게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잘렸다는 말을. 한 달 동안 출근하는 척했습니다. 아침에 양복 입고 집을 나서서 하루 종일 공원 벤치에 앉아 있다가 저녁 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 한 달 동안 가장 무서웠던 건 실업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들킬까봐 무서웠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무능했어 라는 말을 들을까봐 무서웠습니다. 결국 들켰습니다. 아내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울었습니다. 왜 혼자 짊어지려고 해요? 왜 나한테 말 안 했어요? 그 눈물이 비난보다 더 아팠습니다. 여보? 아내가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거짓말이었습니다. 28년 전처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28년 전에는 제가 무너졌습니다. 이번에는 제 아들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는 동안 아내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밥맛도 모르겠고 반찬 맛도 모르겠었습니다. 숟가락질만 기계적으로 했습니다. 여보, 밥이 입에 안 맞아? 응. 아니, 맛있어. 근데 왜 한숨만 쉬어? 저는 한숨을 쉬고 있었나 봅니다. 모르고 있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 먼저 들어갈게.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AI, 인공지능. 뉴스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챗GPT가 어쩌고, 인공지능이 저쩌고. 솔직히 관심 없었습니다. 은퇴한 사람한테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제 아들의 일자리를 빼앗았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컴퓨터가 사람 일을 대신한다? 사람이 10년 넘게 공부하고 익힌 기술을 기계가 대신한다? 화가 났습니다. 누구한테 화가 나는지도 모르겠었습니다. AI한테, 아들 회사한테, 세상한테, 아니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 자신한테. 28년 전에도 그랬습니다. IMF가 터졌을 때 저는 누구한테 화를 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국가한테, 회사한테, 운명한테. 결국 저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더 잘났으면 안 잘렸을 거라고. 내가 더 능력 있었으면 살아남았을 거라고. 아들도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요. 자기 탓을 하고 있겠지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그 말이 자꾸 귀에 맴돌았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그 말이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1997년 12월의 꿈을. 꿈속에서 저는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회사 건물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때 누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아들이었습니다. 35살 아들이 아니라 7살 어린 준혁이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빠, 힘들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는 않았지만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있었습니다. 저는 28년 전에도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새벽 5시. 신문 배달을 하러 나가야 했으니까요. 아내 미영이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자리에서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벽빛. 그 빛을 볼 때마다 저는 28년 전을 떠올립니다. 희망의 빛인지 절망의 빛인지 모르겠는 그 빛을. 아들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아들의 창밖에도 같은 새벽빛이 들어오고 있을까요? 저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놨습니다. 이 시간에 전화하면 안 되지. 며느리 수진이가 임신 7개월인데 이른 새벽에 전화하면 놀라겠지. 하지만 아들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28년 전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혼자 짊어지고 혼자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혼자가 아니길, 적어도 혼자라고 느끼지 않길. 저는 그렇게 새벽빛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 채로.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힘내라고 말하면 될까요? 괜찮아질 거다라고 말하면 될까요? 28년 전 제가 가장 듣기 싫었던 말이 그것이었습니다. 힘내. 괜찮아질 거야. 다 지나가. 다 지나간다고요? 언제요? 어떻게요? 지금 당장 아이 분유값도 없는데 다음 달 월세도 못 낼 것 같은데 다 지나간다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빈말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아내 미영이가 눈치를 챘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요즘 왜 그래? 뭐가? 며칠째 밥도 제대로 안 먹고 밤에 잠도 못 자잖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하지 마. 아내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28년 전에도 제 거짓말을 한 달 만에 알아챘습니다. 이번에는 며칠 만에 알아챘습니다. 저는 결국 말했습니다. 준혁이가 회사에서 나왔어.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이직한 거야? 아니, 권고사직이래. 권고사직. 준혁이가. 왜? AI 때문이래. 인공지능이 개발자 일을 대신하게 됐다고. 개발팀 30% 감원이래. 아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는 임신 7개월인데. 알아. 어떡해. 이럴 때 일자리를 잃으면. 알아. 저도 알았습니다. 28년 전 준혁이가 3살이었을 때 저도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때의 공포를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아이 분유값 걱정, 월세 걱정, 병원비 걱정. 밤마다 천장을 보며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은 어떻게 버티지? 다음 달은? 그 다음 달은? 아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준혁이는 뭐래? 괜찮대? 괜찮다고 했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게 괜찮은 소리야? 그의 목소리 어땠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내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준혁이한테 전화해야겠다. 아내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저보다 아내가 더 말을 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통화는 20분쯤 이어졌습니다. 저는 옆에서 아내의 표정만 바라봤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아내가 말했습니다. 준혁이 생각보다 많이 힘들어하네. 그래? 취업 준비 시작했대. 근데 벌써 3군데나 떨어졌대. 벌써?
요즘은 AI 때문에 개발자 채용을 많이 줄였대. 경력자보다 AI 도입이 효율적이라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 아들은 대기업 5년차 개발자였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잘린 게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더 싸고 빠르다는 이유로 잘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들은 어디서 다시 시작해야 하는 걸까요? 여보, 우리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8년 전에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도 다들 어려웠습니다. 결국 저는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저와 아내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보내주자.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여유 있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손주가 태어나는데 우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줘.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보내주자. 근데 준혁이가 안 받을 것 같아.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들은 자존심이 강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넘어져도 울지 않고 일어나서 먼지 털고 다시 걸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맨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8년 전 아내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습니다. 혼자 대리운전하고 신문 배달하고 막노동하면서 버텼습니다. 아내가 같이 일하자고 해도 거절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걱정 마. 자존심. 남자의 자존심. 아버지의 자존심. 그게 28년 전 저를 더 힘들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을 더 힘들게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서랍. 거기에 낡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1998년도 가계부였습니다. 저는 그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한 글씨들. 대리운전 수입, 신문 배달 수입, 막노동 일당, 그리고 지출, 분유값, 월세, 공과금, 아이 병원비. 28년 전의 기록. 저는 왜 이걸 버리지 않고 갖고 있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제가 쓴 메모였습니다. 준혁아, 아빠가 미안해. 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는데. 저는 그 메모를 보며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28년 전에는 몰랐습니다. 제가 버티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완벽한 아빠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을. 그냥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아들에게 그 말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된다고. 무너져도 괜찮다고. 아빠도 그랬다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저는 수첩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과 같은 시간, 같은 풍경. 하늘이 붉게 물들다가 서서히 어두워지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응. 준혁아. 저, 내일 시간 되세요? 응. 왜? 그냥,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며칠 전보다 더 많이. 그래, 내일 보자. 전화를 끊고 저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아내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알았으니까요. 아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을. 다음 날 저는 아들 집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45분. 아들 집은 서울 외곽에 있었습니다. 신혼집으로 얻은 작은 아파트. 전세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 수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 있었습니다. 임신 7개월. 표정은 밝았지만 눈 밑에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아버님, 어서 오세요. 수진아, 많이 힘들지?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괜찮지 않을 때 하는 말이니까요. 거실에 들어가니 아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마 취업 사이트를 보고 있었겠지요. 아버지, 아들이 일어나서 저를 맞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밥은 먹고 다니냐? 네, 먹어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28년 전에 그랬으니까요. 밥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먹어도 맛을 모르겠고 배가 부른지 고픈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수진이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아버님, 천천히 드세요. 고마워. 수진아, 너도 좀 쉬어. 수진이가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과 단둘이 남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취업 준비는 잘 되고 있어?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하고 있어요. 어디 넣어봤어? 몇 군데요. 근데 아들이 말을 멈췄습니다. 근데 다 떨어졌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요즘은 경력자를 잘 안 뽑아요. AI 도입하면 인건비가 절반으로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사람을 뽑을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잘못한 거 없어. 그럼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은 대학 가려고 밤새 공부했어요. 취업하고 나서도 맨날 야근하면서 일했어요. 아버지처럼 고생 안 하려고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5살 어른이 아니라 7살 아이가 보였습니다. 넘어져서 무릎이 까졌는데 울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던 아이. 아빠, 나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서 눈물을 참던 아이. 저는 아들 옆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혁아. 아빠도.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28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 아들에게 한 번도 자세히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말. 아빠도 그랬어.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뭐가요? 똑같이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긴 건가? 1997년 12월 아빠가 첫 직장에서 잘렸을 때 그때 내가 3살이었어. 아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때 잘리셨던 거예요? 응. IMF 터지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권고사직 받았어. 그건 알았는데 그때 제가 3살이었어요? 응. 아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때 아빠도 내처럼 생각했어.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왜 하필 나인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 근데 말이야. 준혁아.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 아무것도 없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있던 눈물이. 아빠, 울어도 돼.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28년 전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아내 앞에서, 아이 앞에서, 세상 앞에서. 남자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사귀었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하면서, 밤에 대리운전하면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삼켰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그러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혼자 삼키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아들이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어깨를 들썩이며. 저는 아들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들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뭐가? 이렇게 약한 모습 보여서. 약한 거 아니야. 우는 거랑 약한 거랑은 달라. 아빠는 오히려 내가 울 수 있어서 다행이야. 아들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빠는 그때 못 울었거든. 혼자 삼켰어. 그게 더 힘들었어.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처음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말 안 했으니까. 왜요? 아버지니까. 아버지는 강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지금 생각하면 그게 바보 같은 생각이었어.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 달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는 건지 그냥 듣고 있다는 건지. 그때 안방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가 나왔습니다. 저기, 죄송한데요, 아버님. 응? 준혁 씨가 요즘 밤에 잠을 못 자요. 아들이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근데 아버님한테는 말해야 할 것 같아서 수진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밤새 노트북만 봐요. 취업 사이트 보고 공부하고 새벽 4시, 5시까지. 그러다가 제가 일어나면 자는 척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미안하지 마. 그냥 혼자 힘들어하지 마. 수진이가 아들 옆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나도 무서워. 아이 낳으면 어떡하나. 돈은 어떻게 하나. 근데 혼자 걱정하면 더 무서워. 같이 걱정하자. 아들이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28년 전 저와 아내도 저랬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같이 걱정하자. 혼자 짊어지지 마. 그때 저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혼자 짊어지려고 했습니다. 그게 더 힘든 길이라는 걸 모르고. 아들은 저보다 나은 것 같았습니다. 적어도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을 줄 아니까요. 준혁아.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무너져도 돼. 근데 혼자 무너지지 마. 알겠지?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8년 전에도 이 빛을 봤다고. 그때는 절망의 빛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다르다고. 이 빛 뒤에는 밤이 오지만 밤 뒤에는 다시 아침이 온다는 걸 이제는 안다고. 아들 집에서 돌아온 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뭘까? 돈은 보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럼 뭘까? 무엇이 아들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저는 1998년 가계부를 다시 꺼냈습니다. 낡은 수첩, 빼곡한 글씨들. 그 수첩을 넘기다가 저는 어떤 페이지에서 멈췄습니다. 1998년 3월의 기록. 오늘 직업훈련원 등록. 컴퓨터 자격증 과정. 3개월. 기억났습니다. 28년 전 저는 대리운전과 신문 배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낮에는 직업훈련원에 다녔습니다. 컴퓨터를 배웠습니다. 그때만 해도 컴퓨터는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이거 배워두면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누가 그랬습니다.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등록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한글 타자, 엑셀, 워드를 배웠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기초 중에 기초지만 그때는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격증이 제 다음 취업에 도움이 됐습니다. 작은 중소기업이었지만 컴퓨터 할 줄 아세요?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수첩을 덮고 생각했습니다. 28년 전에는 컴퓨터가 새로운 기술이었습니다. 지금은 AI가 새로운 기술입니다. 아들은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AI를 잘 쓰는 사람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네, 아버지. AI 공부해봤어? 네, AI, 인공지능. 그거 공부해봤냐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너를 자른 게 AI라며. 그럼 AI를 내 편으로 만들면 안 돼? 아빠가 28년 전에 컴퓨터 배웠거든. 그때 컴퓨터가 뭔지도 몰랐어. 근데 배워두니까 도움이 됐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지, 그때랑 지금은 달라요. 뭐가 달라? 컴퓨터는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AI는 스스로 생각해요. 코드도 짜고 디자인도 하고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AI를 쓰는 건 사람이잖아. AI가 혼자 다 하는 건 아니잖아. 아빠는 잘 몰라. 기술 같은 거. 근데 한 가지는 알아. 세상이 바뀌면 같이 바뀌어야 해. 가만히 있으면 뒤처져. 아들이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내가 너무 나간 건가 싶었습니다. 아버지. 응? 고마워요. 뭐가? 그냥 포기하지 말라고 해줘서. 저는 괜히 목이 메었습니다. 당연한 소리를 뭘. 아니요. 당연한 소리 아니에요. 요즘 주변에서 다들 그래요. 개발자 시대 끝났다. IT 버블 꺼졌다. 다른 거 알아봐라. 근데 아버지는 계속해보라고 하시잖아요. 방법을 찾아보라고. 당연하지. 내가 10년 넘게 공부한 건데
그걸 하루아침에 버려? 말이 안 되지. 아들이 웃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 듣는 웃음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알아볼게요. 그래. 뭐가 있는지 찾아봐. 아빠도 찾아볼게. 전화를 끊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사준 노트북. 평소에는 뉴스나 보고 가끔 유튜브나 보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검색창에 AI 교육이라고 쳤습니다. 수많은 결과가 떴습니다. AI 활용 교육, AI 자격증, AI 코딩 교육.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클릭하며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AI 시대 개발자 재교육 과정,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실업자 대상 3개월 과정, 무료. 저는 그 페이지를 캡처해서 아들에게 보냈습니다. 준혁아, 이런 거 있던데. 한번 알아봐. 잠시 후 아들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아버지, 이거 어떻게 찾으셨어요? 검색했지. 크크 아버지가 이런 거 찾아주실 줄은 몰랐어요. 아빠가 IT는 몰라도 검색은 할 줄 알아. 감사해요. 알아볼게요. 저는 뿌듯했습니다. 아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작은 거지만 그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게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준혁이한테 AI 교육 프로그램 찾아줬어. 뭐? 당신이? 왜? 내가 찾으면 안 돼? 아니, 대단하다. 어떻게 찾은 거야? 검색했지. 아내가 웃었습니다. 당신 28년 전에 컴퓨터 배우더니 이제 AI도 검색하네. 세상이 바뀌면 같이 바뀌어야지. 저는 아들에게 했던 말을 그대로 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이 괜찮아지겠지? 괜찮아질 거야. 어떻게 알아? 우리도 괜찮아졌으니까. 28년 전 저는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도 그럴 겁니다. 지금은 끝처럼 느껴지겠지만 나중에 보면 시작이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도 빛은 있습니다. 그걸 찾는 게 중요한 겁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아들이 AI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3개월 과정. AI와 협업하는 개발자 양성 프로그램이라고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재밌어요. 뭐가? AI 배우는 거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제가 알던 거랑 연결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 네. AI가 코드를 짜긴 하는데 그걸 제대로 쓰려면 사람이 방향을 잡아줘야 해요. 그게 제가 할 일이에요. 저는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활기를 되찾은 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잘하고 있구나. 네, 아버지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찾아주셨잖아요. 그 프로그램 검색만 한 건데 아들이 웃었습니다. 그래도요. 그때 아버지가 전화 안 하셨으면 저 계속 움츠러들고 있었을 거예요. 저는 괜히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왜? 무슨 일이야? 교육은 잘 되고 있는데 취업이 문제예요. 취업? 프로그램 끝나면 취업 연계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채용 자체가 줄었대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기회가 있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불안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수진이 출산이 한 달 남았어요. 근데 제가 아직 직장이 없잖아요. 병원비, 아기용품, 돈이 많이 들어요. 돈 걱정은 하지 마. 아빠가, 아버지, 괜찮아요. 저희가 어떻게든 해볼게요. 아들은 역시 도움을 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 저도 그랬으니까 뭐라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아내와 상의했습니다. 준혁이한테 돈 보내자. 안 받을 텐데. 몰래 보내면 돼. 몰래? 수진이 명의로. 출산 축하금이라고.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낫겠다. 우리는 저축해둔 돈에서 500만 원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계좌로 보냈습니다. 손주 태어나면 필요한 거 사. 축하한다. 잠시 후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이거 너무 많아요. 많긴. 아기 낳으면 돈 많이 들어. 그거 알지? 알지만. 받아. 우리 손주한테 쓰는 거야. 준혁이한테는 말하지 마. 알겠지? 수진이가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8년 전 저에게 돈을 보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들도 다 어려웠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제가 있습니다. 많이는 못 해줘도 조금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수진이한테 돈 보내셨죠? 들켰습니다. 그게 괜찮아요. 감사해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속상했어요. 아버지한테 손 벌리는 것 같아서. 손 벌린 거 아니야. 내가 준 거지. 알아요. 근데 그래도 미안하고 미안할 거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도 28년 전에 누군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근데 그때는 아무도 없었어. 그래서 더 힘들었어. 너한테는 아빠가 있어. 그러니까 받아. 알겠지? 아들이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네, 감사해요, 아버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저도 나중에 아이한테 그렇게 해줄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8년 전의 고통이 의미가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버텼기 때문에 지금 아들을 도울 수 있다고. 그리고 아들도 나중에 그의 아이를 도울 거라고.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것. 그게 가족이구나 싶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28년 전에도 같은 빛을 봤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 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어둠이 끝나고 아침이 온다는 것. 그리고 그 아침은 반드시 온다는 것. 교육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긴장되어 있으면서도 기대에 찬 목소리. 아버지, 면접 봤어요. 면접. 어디? 스타트업이에요. 작은 회사인데 AI 관련 서비스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 잘 봤어? 모르겠어요.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저는 아들의 목소리에서 불안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희망도 느꼈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저도요. 근데 아버지. 응? 떨어져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떨어지면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떨어지면 다시 도전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그거야. 네, 그게 어른이 되는 거야. 무너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아들이 웃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배웠어요. 내가 뭘 가르쳤다고. 아버지도 그랬잖아요. IMF 때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났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버텼는지 몰랐어요. 그냥 아버지는 강하니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알아요. 강해서 버틴 게 아니라 버티다 보니까 강해진 거잖아요. 아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준혁아. 네, 고맙다. 제가요? 왜요? 그렇게 말해줘서. 28년 동안 저는 스스로를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울지 못하고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혼자 삼켰으니까요. 그게 강한 거라고 착각했지만 사실은 약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다르게 봐줬습니다. 버티다 보니까 강해진 거라고. 그 말 한마디가 28년의 짐을 조금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결과 나오면 알려줘. 네, 아버지. 3일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아주 밝았습니다. 붙었어요. 합격했어요.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 붙었어? 네, AI와 협업하는 개발자 포지션이래요. 연봉은 전보다 줄었는데 그래도 일할 곳이 생겼어요. 잘 됐다. 축하한다.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준혁이 취업했어. 붙었대. 아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아내가 전화기를 빼앗았습니다. 준혁아, 축하해. 고생했다.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이의 목소리도. 아버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28년 전, 저도 재취업에 성공했을 때 울었습니다. 그때는 혼자 울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화장실에서.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고 아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준혁이 집에 가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축하해줘야지. 밥이라도 사주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집으로 가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밝은 빛이 차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잘 됐네. 응, 잘 됐어. 당신 덕분이야. 내가 뭘 했다고. 검색해줬잖아. 교육 프로그램. 저는 웃었습니다. 그거 별거 아니야. 별거지. 당신이 찾아줬으니까 준혁이가 희망을 가진 거야.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아내의 손을 꼭 잡아. 28년 전에도 아내는 제 곁에 있었습니다. 무너질 때도, 다시 일어날 때도. 그게 얼마나 큰 힘이었는지 이제야 제대로 알 것 같았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현관에서 저희를 맞았습니다. 얼굴이 밝았습니다. 며칠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아버지, 어머니, 어서 오세요. 축하한다. 준혁아. 저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안아보는 아들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매일 안아줬는데 언제부터인가 안 그랬습니다. 아들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뭐가? 다요. 전화해주시고, 프로그램 찾아주시고, 돈도 보내주시고. 그건 알아요. 말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알아요. 아들이 눈을 마주쳤습니다. 28년 전에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새벽에 일어나서 신문 배달하는 거, 밤에 대리운전하는 거. 그냥 아버지는 바쁘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이번에 제가 실직하고 나서 알았어요. 얼마나 무서웠을지, 얼마나 막막했을지.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 그때 진짜 힘들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힘들었어. 근데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혼자 감당하셨어요? 그게,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28년 동안 하지 못했던 말, 아들에게 한 번도 해주지 못했던 말, 아버지라서. 네, 아버지니까 약한 모습 보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아들한테 아빠 힘들어하고 말하면 내가 불안해할까봐, 내가 무서워할까봐.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말이야, 준혁아,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잘못이었어. 힘들면 힘들다고 하고 무섭면 무섭다고 했어야 했어. 그래야 너도 나중에 힘들 때 말할 수 있으니까. 아빠가 28년 동안 숨긴 게 있어. 저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아빠는 포기하려고 했어.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대리운전하고 신문 배달하고 막노동하고 그래도 돈이 안 모이더라고. 빚은 늘어나고 집세는 밀리고. 그때 생각했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런 생각. 아내가 숨을 삼켰습니다. 아내도 몰랐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내가 말했어. 제가요? 응. 내가 3살이었어. 자다가 깼는지 아빠 옆으로 와서 손을 잡더라고. 저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28년 전의 어느 밤. 아내가 먼저 자고 저는 거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어린 준혁이가 걸어왔습니다. 작은 발로 뒤뚱뒤뚱. 아빠, 손. 그러면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 따뜻한 손. 그때 내가 그랬어. 아빠, 손 따뜻해. 그러고는 내 손을 잡고 잠들었어. 아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억 안 나요.
안 나겠지. 3살이었으니까. 근데 아빠는 기억해. 그 손이, 그 따뜻함이.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버텼어. 내가 아빠 손을 잡아줘서. 내가 있어서. 아들이 저를 안았습니다. 꽉. 아버지, 미안해. 이제야 말해서. 아니에요. 감사해요. 말해줘서.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내도, 수진이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28년 동안 숨겼던 진실. 드디어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말하고 나니 어깨가 가벼워졌습니다. 28년 동안 짊어지고 있던 짐이 내려간 것 같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붉은 빛이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들이 새 직장에서 잘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연봉은 전보다 줄었지만 표정은 전보다 밝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일이 재밌어요. 그래? 네, AI랑 같이 일하니까 오히려 제가 할 수 있는 게 많아졌어요. 예전에는 코딩만 했는데 지금은 기획도 하고 방향도 잡고. 잘 됐네. 네, 아버지 덕분이에요. 아들은 매번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라고.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부끄럽고 기쁘고 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를 낳았다고. 저와 아내는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신생아실 앞, 작은 아기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갛고 눈은 감고 있었습니다. 영호 씨 손주예요.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유리창 너머로 손주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28년 전 준혁이가 태어났을 때도 이랬습니다. 신생아실 앞에서 작은 아기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내가 키울 수 있을까? 잘 먹여 살릴 수 있을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안아보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은 몸, 따뜻한 체온. 28년 전 준혁이를 안았을 때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름은 정했어? 네, 서준이요. 서준이. 저는 손주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이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수진이를 닮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준아, 할아버지야. 아기가 눈을 떴습니다. 까만 눈동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맑은 눈. 이 아이가 클 때쯤이면 세상이 또 얼마나 바뀌어 있을까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 아빠가 젊었을 때는 컴퓨터가 없었어. 내가 어릴 때는 스마트폰이 없었고, 지금은 AI가 있고, 이 아이가 클 때쯤이면 뭐가 또 나올지 모르지. 무섭지 않으세요? 뭐가? 세상이 이렇게 빨리 바뀌는 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무서워. 왜요? 결국 사람이 답이니까.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기술은 바뀌어. 세상도 바뀌어. 28년 전에 IMF가 터졌고, 이번에는 AI가 나왔고, 다음에는 또 뭐가 나올지 몰라. 근데 말이야, 저는 손주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람은 남아, 가족은 남아, 서로 손 잡아주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그게 있으면 뭐가 와도 버틸 수 있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응? 저도 서준이한테 그렇게 해줄게요. 아버지가 저한테 해준 것처럼.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5살 어른. 하지만 제 눈에는 여전히 3살 때의 그 아이가 보였습니다. 아빠, 손 따뜻해. 그렇게 말하며 제 손을 잡던 아이. 저는 손주를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아들이 서준이를 안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병원 창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28년 전에도 같은 빛을 봤습니다. 그때는 두려움의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도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 28년 동안 함께 잡아온 손. 여보. 응? 고마워.
뭐가? 그냥 다. 아내가 웃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점점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걷히고 빛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무너지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28년 전 저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아들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 무너질 날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옆에 손 내밀어줄 가족이 있으니까요. 기술은 바뀝니다. 세상은 바뀝니다. 하지만 사람은 남습니다. 가족은 남습니다. 그날 저는 품격이란 말의 진짜 뜻을 알았습니다. 품격은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품격은 무너지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품격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게 품격이었습니다.